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 고철덩어리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건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의 퇴직금과 자녀들의 앞날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아주 잔혹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로봇이 당신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거든요. 기술의 진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자본의 논리가 우리 시대의 노동을 어떻게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고 있는지 이 잔인한 진실을 통해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는 인간의 근육뿐만 아니라 뇌까지 대체하려는 거대한 실험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거대 기업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곳엔 이제 사람의 숨소리보다 기계의 소음이 더 가득합니다. 최근 아마존이 전격 도입한 두 발로 걷는 로봇 디지트는 단순히 상자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만이 가능했던 복잡한 균형 잡기와 공간 인지 능력을 완벽하게 구현해냈거든요. 이 로봇은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데, 기업 입장에선 보험료나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으니 이보다 더 매력적인 자본은 없을 겁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게스팟은 이미 공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인간 검수원을 대신해 아주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세워진 현대차의 글로벌 혁신센터를 보면 미래의 공장이 어떤 모습일지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해지는데, 그곳엔 컨베이어 벨트 대신 로봇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부품을 조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셀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로봇 팔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자동차 한 대를 뚝딱 만들어내는 광경은 경이롭기까지 하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생산직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위기는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신하면 인간은 더 창의적인 정신 노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인공지능은 그 믿음을 아주 비웃듯이 깨뜨리고 있거든요. 설마 나는 부장급 관리직이니까, 사람을 다루는 위치에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자위하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인데, 인공지능은 이미 중간 관리자가 하던 복잡한 성과 분석이나 인력 배치, 심지어 사내 정치적인 판단까지 데이터에 기반해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과거엔 엑셀을 잘 다루고 보고서를 잘 쓰는 게 능력이었지만, 이제 그런 기능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이 0.1초 만에 해치우는 일이 되어가고 있고, 오히려 결제 도장을 찍기 위해 존재했던 수많은 중간 단계들이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가장 먼저 칼질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들을 보면 이 위기가 얼마나 실존적인지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영어를 무기로 전 세계의 서비스 업무를 독점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아웃소싱 인력의 89%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는 곧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뜻이죠.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이제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데이터 입력이나 단순 코딩 같은 작업은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나갔던 자본들이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자국 내의 고성능 서버실로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생리는 아주 냉혹한데, 인간 노동력보다 인공지능 서버 한 대를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해진 시점에서 기업이 인간을 계속 고용해야 할 경제적 이유는 사라지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이를 대체적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밀어내는 강력한 경쟁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던졌는데, 그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인류에게 노동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누군가에겐 유토피아처럼 들리겠지만 평생 일하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온 세대에게는 자신의 가치가 증발해버리는 디스토피아적 공포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경고장과도 같은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되고 은퇴하기엔 너무 이른 이 샌드위치 세대가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 서게 될 것이 뻔하거든요. 회사는 더 이상 연공 서열을 존중하지 않으며 인공지능보다 못한 효율을 내는 고연봉자를 유지할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생산성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무한정 공급하는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은, 그 모든 풍요의 결과물이 과연 평범한 대중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소유한 소수에게만 집중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90% 이상을 미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단 5개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래의 부가 어디로 쏠릴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전 세계 인공지능 가치 창출의 70%가 오직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국가로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무거운 경고입니다. 부의 편중이 심화되면 노동이 사라진 자본주의 시스템은 스스로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물건을 만드는 로봇은 많지만 그 물건을 살 돈을 가진 인간이 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두되는 개념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풍요의 공유인데, 이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겁니다. 과거 1980년대 미국의 제조업 도시들이 무너졌던 러스트벨트의 비극을 떠올려 보면 노동의 상실이 한 공동체를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하는지 우리는 이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단순히 수입이 끊긴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자존감을 잃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붕괴와 평균 수명의 하락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때는 제조업이라는 특정 분야의 문제였지만,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은 의료와 법률, 그리고 금융과 예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제는 전문직이라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인공지능의 분석 능력이 인간 의사의 진단이나 변호사의 판례 분석보다 훨씬 정교해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거대한 변화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명확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내 시간과 체력을 팔아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되어 그들의 압도적인 생산성을 내 수익으로 연결하는 자본가의 마인드로 뇌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만 합니다. 노동소득이 제로에 수렴하는 시대에 나를 대신해 일해줄 시스템, 즉 자산소득을 구축해 놓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을 넘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절벽 끝으로 내몰린다는 뜻이기에, 지금 당장 은퇴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머스크는 미래의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노동력을 배분하기 위해 존재했던 화폐 시스템이 노동력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죠. 대신 에너지가 실질적인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제어하느냐가 국가와 개인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극단적으로 떨어뜨리는 초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자산 가치는 재편될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동아줄은 과연 무엇일지 고민해봐야 하는데, 기계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찾아야만 하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거나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복합적인 맥락을 이해하며 창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고도의 인지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은 답을 주는 데에는 천재적이지만 질문을 던지는 데에는 무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누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판을 설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 깊이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한 언어 모델을 갖춘다 해도 원천적으로 대체하기 불가능한 인간만의 고귀한 영역으로 남을 것이죠. 미래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을 부리는 관리자 혹은 인공지능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도로 개인화된 인간 중심의 서비스 분야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녀들에게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서 대기업에 취업하라고 가르치는 방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으며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국영수 점수보다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도구를 이용해 남들이 생각지 못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생존 기술이 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사회 전반으로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지금부터 치열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며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끌어안는 포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직업이 안전해 보인다고 해서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변화가 선형적인 속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우리 삶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10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이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개인과 국가는 도태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승자는 기술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영리한 지배자가 될 겁니다. 단순히 월급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본과 에너지, 그리고 기술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토대 위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는 전략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죠. 돈의 흐름은 이미 인간의 노동에서 기계의 지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 거대한 이정표 앞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은 명확한데 변화의 주도권을 쥐거나 아니면 지배당하거나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포스트워크 시대에 단순한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풍요의 시대를 설계하는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뻔한 말 대신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용기만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돈의 맥락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사람에게는 노동이 사라진 세상이 오히려 축복이자 거대한 기회의 땅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